오늘은 아이메 리온도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신동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구 레짓의 신동민이자 IF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냐? 제가 아는 바로는 네. ML 리옹도르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이메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디렉터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쵸. 테디 산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뉴욕 이주자로서 그 90년대 이제 뉴욕에서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미국의 뭐 농구라던가 힙합 문화를 분명히 많이 겪고 보면서 자라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브랜드에서도 분명히 여실히 드러났을 거고, 하지만 놀랍게도 테디 산티스는 패션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 안경점에서 일하면서 이제 디자인이랑 마케팅 같은 거를 익혔다고 해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든 점퍼를 로니피그에게 선보이면서 로니피그가 그걸 또 이제 자기의 SNS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테디 산티스라는 인물이 이제 약간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멜 리옹도르는 2014년에 뭐라 해야 될까요? 출범, 런칭을 하게 되죠. 되게 그래도 빠른 속도로 15년도에 푸마 협업도 하고, 그리고 17년에는 5년 전 자기를 이렇게 주목해줬던 로니피그의 키스와 콜라보도 하고. 저는 이 점이 조금 띠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런칭한 브랜드가 2015년에 푸마랑 콜라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조금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니피그가 샤라웃 해줘가지고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왜냐면 로니피그가 푸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고, 브루클린 위고 하드라는 브랜드 할 때는 신발이 지속적으로 콜라보해서 나왔잖아요. 네. 로니피그는 키스 이전에 브루클린 위고 하드의 디렉터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로니피그의 입김이 좀 있었겠다. 로니피그는 세니까 기니피그는 약한데. 그거를 생각해 볼 건 있지 않을까요? 2015년도에 푸마의 입지는 어땠는지도 저는 사실 한 번쯤은 짚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니피그의 입김도 셌을 거지만 그 당시에 푸마의 입지는 시장에서 어땠는지도 한번 회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조금 신진 디자이너들을 네.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네. 콜라보하면서 네. 조금 더 신선한 프로덕트들을 만들어야 됐었던 시기. 변화를 도모해야만 했었던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다 보니, 어쩌면 그 당시 푸마와 테디 산티스는 어쩌면 딱 서로 좋은 타이밍에 작업을 같이 한 게 아니었나. 잘 맞았다. 네. 그 당시에 옷들은 어땠나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지통이 요즘의 것과 너무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더 스키니한 바지가 더 보편적이었을 수는 있는데, 바지가 굉장히 슬림합니다. 굉장히 슬림한 조거 팬츠들과 셋업, 조거랑 후드 셋업도 많았었고, 그 유틸리티 팬츠라고 하죠. 건빵 바지 같은 것도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한창 그 당시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유행이. 네. 르브론 제임스 같은 농구 선수들이 한창 좀 네. 얇은 그런 조거를 입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조거 내려입고. 그렇죠. 그래서 조거 자체도 굉장한 붐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때가 전성기 아니었나요? 그 나이키의 테크팩? 맞아요. 바지가 원래, 그러니까 최근에도 잠깐 반짝이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막 엄청 더 난리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 영향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때 이제 매칭해서 신던 신발들이 나이키 싹다트, 추억의 이름이죠. 이런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기억이 좀 나서 말씀드렸네요. 그 뒤에도 여러 협업들이 있었는데, 우선 매 시즌 뉴에라랑 뉴발란스 콜라보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리모아랑도 이제 협업을 했었고, 근데 어쩌면 당연한 게 테디 산티스가 뉴발란스 USA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떤 뉴발란스와 할 수 있는 협업이라던가 프로젝트들이 되게 자유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2년 1월이었죠. LVMH에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전개를 잘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사실 파격적인 협업도 좀 많이 했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포르쉐랑도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성 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최근에는 포르쉐 993 터보 모델을 완전히 그냥 겉에부터 안에까지를 싹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완벽한 ML 용도로 감성으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을 이용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가죽 컬러를 이용해서 커스텀을 하고 그와 관련된 또 귀여운 캡슐들이 나왔죠. 뭐 자켓이라던가 모자들, 니트들, 뭔가 그런 어떤 레이싱적 IP가 있는 아이템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말 귀엽고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 판매는 시작 안 했는데 그 룩북에는 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출시하는 뉴발란스 신발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포인트는 그 해당 모델이 포르쉐 993 터보잖아요. 뭔가 이렇게 993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뉴발란스 993 모델로 그 차랑 똑같은 컬러웨이로 나온 신발도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버젓이 시트에 이렇게 기대져 있는 샷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프 해밀턴 콜라보가 진짜로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14년에 브랜드가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 10주년 기념 콜라보가 나온 거예요. 10주년 기념 콜라보라서 몇 장 나온지 아세요? 10장? 10장. 그리고 가격이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 그게 15,500불인가 그랬어요. 환율 계산해 보니까 한 2,400만 원. 잠바 하나에 잠바, 자켓 하나에 자켓, 가죽 자켓, 가죽 붙여주세요. 네. 레더 자켓에. 네. 이제 그 디자인은 정말 환상적인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가 빡 유사한 게 슈프림에도 있지 않았나요? 있어요. 네. 슈프림에도 제프 해밀턴의 콜라보가 네. 있습니다. 그건 얼마였냐? 9,900불인가 그랬어요. 선녀네.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 선녀죠. 이 브랜드 옷 많이 소비했잖아요. 어떤 브랜드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견문이 넓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좀 경험해봤던 브랜드들 중에 어떤 특정 지역을 그렇게 잘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옷의 실루엣도 마찬가지고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감성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좀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은 세일즈랑 같이 생각했었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제일 잘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그 견문 안에서는. 왜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도 유니스피어 그 광장에 있는 그 지구본 조형물 이 시리즈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도 활용하고 그리고 카페리옹도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뉴욕 소재의 커피숍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런던에도 매장이 있기는 한데 그 홈페이지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사운드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뉴욕이나 런던에 활동하고 있는 DJ들이 음악 트는 것도 풀로 다 올려져 있고 누구보다 지역을 좀 대표하는 브랜드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인상이라 하면 그냥 뉴욕이 되게 잘 떠오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NBA 드래프트를 하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정장에 뭘 하냐? 드래프트가 되면 모자를 씌워줘요. 딱 그 모자를 쓴 순간이 굉장히 에임 레온도르의 느낌이 아닌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은 아이메 리옹도르만 입어. 아이앱도 많이 입어요. 아이앱 스튜디오를 제외하면 그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워낙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생업이 바빠지고 주변 것들 소소한 거를 즐길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좋아하던 것들을 옛날만큼 막 공부하고 막 찾고 하는 게 좀 소모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 제일 좋은 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룩북의 이미지를 보고 내가 좋아할 만한 색으로 된 버전을 사서 그대로 입는 게 어쩔 땐 가장 편할 때가 있거든요. 룩북을 그렇게 참고하는. 네, 왜냐면 제일 자기네가 생각했었을 때 예쁜 착이니까 입혀서 사진 촬영을 한 걸 테니 그거로 좀 참고를 많이 해서 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근 한 2, 3년간은 의복 생활 자체가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메 리옹도르였던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슈프림도 막 좋아하고 좀 화려하고 이런 옷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스스로 약간 남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폴로 옷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폴로가 약간 좀 밍밍할 때가 있고 그러자니 슈프림을 입자니 너무 남사스럽고 그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중간에 있는 게 에메리옹 도르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슈프림을 입으면 그렇죠. 뭐 나 마흔인데 나 이제 마흔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있거든요. 이건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 관점의 맞아요. 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슈프림 입는다고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슈프림은 아직도 충분히 멋있는 브랜드고 컴플렉스에서 꼽은 2024년 1회 브랜드고 너무 멋진 브랜드고 저도 정말 목숨 걸고 뭐 저의 컨텐츠를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맞아요.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예전에 입었던 옷을 딱 입었을 때 이 새끼 뭐야? 약간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입고 버스 타?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사는 아이템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박스로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슈프림 노스페이스 가지고 싶다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로고 없는 코트류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많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브랜드는 그렇게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이 때 뭐 국적을 불문하고 리치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사업도 빨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나 좀 날라리가 되고 싶어 할 때 입는 옷인 거죠. 우리 같이 원래 날라리들은 얌전하게 입고 싶을 때 이제 선택 약간 폴로스러운 거 없을까 하는데 원래 폴로를 입던 사람들은 약간 슈프림스러운 거 없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한 아이템도 없으시지 않으세요? 돈이 너무 비싸. 동시대의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으로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한 브랜드에서 운동, 데이트나 가족 행사, 경조사의 모든 의복을 챙길 수 있다. 이거 사실 몇 개 없고 슈프림에서는 경조사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걸요? 그 브룩스 브라더스 정장 세트 뭐 그런 건 되겠죠. 있죠. 근데 한정적이긴 하죠.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다? 근데 여기선 다 돼요. 그치. 되네. 구두도 매 시즌 나오고 운동화야 뭐 뉴발란스 게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약간은 옷 좋아하는 걸 등한시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달성된 게 아닌가. 전천후. 전천후입니다. 다용도. 사실 그런 옷들이 더 중요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가격적 부담은 있지만 그 전천후라는 또 장점도 있다. 그런 용으로 정장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뭔가 캐주얼 느낌으로 하나 사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설득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컨텐츠 같이 하고 어땠었어요? 뭐 일단 오랜만에 저희가 입을 맞춰봤는데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찌됐건 형이랑 컨텐츠를 한 것도 잠깐이었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그 영상을 또 재밌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뭔가 약간 타임머신 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가 나왔었을 때 너무 재밌게 볼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컨텐츠 약간 부록 외전 DLC 3년 만에 나오는 DLC 3년 만에 나오는 DLC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볼 수 있나요?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동민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